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경기여고 통합과학 강의한 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경기여고 아이들 우리 딱 입학을 했을 때 통합과학이 어떤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과학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간단하게 제 수업부터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성적이 잘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긴 합니다. 학원 왜 다녀? 성적 잘 받으려고. 그거밖에 없죠. 그랬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좀 성적이 잘 나온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근거죠. 결과입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경교 학생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일단 저 중간고사 때부터 수업 들었던 친구인데 그냥 중간 기말 네 개 다 1등급. 이 학생이 꽤 많았고요. 두 번째는 되게 인상 깊은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는 1학기 기말 때 왔습니다. 1학기 기말 때 왔는데 성적이 몇 점이야? 이랬는데 저 망설여요. 우리 아이들 대답 잘 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몇 점이야? 그러면 낮으면 대부분 뭐 이래요. 적어봐. 괜찮아 라고 했더니 4등급이더라고요. 5등급제 중에 4등급 거의 끝부분. 30점대였어요. 근데 경기고 아이들은 그런 친구가 별로 없긴 합니다. 별로 없긴 합니다. 근데 30점대인데 친구 따라서 온 거예요. 야, 이 쌤 괜찮대? 이러고 따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주기율표도 아예 모르는 친구들인데 경교는 화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따라가 보자라고 해서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과제를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과학 과제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갑자기 막 과제를 해와요. 그래서 오, 해오는구나 하면서 계속 몰아붙였어요. 그때 성적이 20점인가 처음에 올랐어요. 그래서 3등급 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뭐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족하지 말아라. 우린 아직 만족하기 이르다 하고 2학기 중간 때 바로 더 열심히 해서 그 친구가 2학기 중간 때 30점이 올랐어요. 그래서 80 후반까지 올렸습니다. 네, 80 후반까지 올려서 2초 1 말을 왔다 갔다 하고 2학기 기말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50점이 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만족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친구가 완전히 문과 예체능으로 갈 생각까지 하던 친구인데 열심히 하자라고 했더니 갑자기 조금 걱정스러운 것 중 하나가 본인이 과학에 흥미가 생겼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갑자기 이과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고민을 좀 다시 해봐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이가 갑자기 즐거워하더라고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되게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딱 입학을 했을 때 아직 중학생이란 말이죠. 중학생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근데 고등학생은 국어, 영어, 과학, 사회,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모릅니다. 국어 공부하듯이 과학을 공부하고 사회 공부하듯이 과학을 공부하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이 과학을 못 푸는 이유 중 하나가 개념을 어찌저찌 암기를 할지언정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가 똑같은 개념이 나와도 문제를 말을 바꾸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걸 저는 아이들한테 알려줍니다. 우리 개념에서 절대 끝나지 않아. 여기서 문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계속 알려주다 보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요. 희열을 느낍니다. 풀리네? 그러면서 갑자기 과학 문제를 막 열심히 풀기 시작해요. 그런 거를 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은 증명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적 되게 잘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경기여고는 제가 경기여고 아이들 많이 봤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는 많지 않아요. 네, 저는 처음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재작년인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주차 수업이에요. 아직도 잊히지 않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지금 되게 친한데 맨 뒷자리에 앉아요. 뒷자리에 이렇게 세례로 쭈르륵 앉아있는 학생이 수업 끝나기 한 30분 전부터 갑자기 화장품을 꺼내요. 화장품 갑자기 꺼내요. 뒤에 약속이 있나 봐요. 화장품을 막 꺼내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러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뭐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필기에 그럼 그때서야 왼손으로 갈아타요. 이러고 필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뭐지? 라고 했는데 저는 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고 아이들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 학생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랑 뭐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다음 시간에 수업 거의 끝나가네. 나 남자친구 만나야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화장이 잘 되는 걸 같이 해볼까? 이렇게 같이 장난식으로 합니다. 3주차 때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꾸미고 오다가 3주차 때는 자기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갑자기 앞머리에 핀을 이렇게 꽂아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와요. 아예 저는 다른 친구인 줄 알았어요. 안경 끼고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래요. 제가 직보 때는 줌을 합니다. 줌을 켜놓거든요. 처음 보는 구도예요.
집이래요. 집 책상에서 엄마 아빠 다 왔다 갔다 거리는데 안녕하세요 이러고 또 켜고 줌을 열고 있어요. 그 친구가 2학년 말까지 저랑 함께 했거든요. 그 친구도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경기여고에는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없어요. 웬만하면 다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두들기는 친구도 열심히 하자 치면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특히나 이과형 친구들이 많이 부리는 약간의 곤조 같은 건데 이과형 친구들은 과학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과형 머리가 강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물리랑 화학은 좋은데 생명지구과학은 진짜 못하겠어. 그거 진짜 이과 부심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나 물리화학 같이 이해하는 거 진짜 할 만한데 생명과학 같이 이런 거 막 그거 문과 아니야? 뭐 외워야 돼. 너무 싫어. 화학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화학을 전공한 지금 저는 모든 주기율표 원소기율 다 외우고 있고요. 화학 실량을 싹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암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걸 몰라요. 공부 양이 많아지면 암기가 된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나 못 외우겠어 이렇게 갑니다. 근데 통합과학은 정말 뻥안 치고 70%가 암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암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저희 수업 시간이 되게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 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시끄러워요. 질문하면 계속 답을 합니다. 계속 수업 시간 안에 외워요. 그리고 만약에 혼자 하는 게 어려운 친구를 제가 클리닉에 부릅니다. 그래서 대답할 때까지 질문을 해요. 지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걸 40번씩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점점 외워요. 근데 이게 40번씩 물어보는데 2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계속 티키타카 오랄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언젠간 주교표 외웁니다. 언젠간 원자번호 외웁니다. 우리 경기여고 화학식 같은 거 되게 어렵게 나옵니다. 질산이온 화학식이 어떻게 돼? 그럼 NO3-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럼 저는 나올 때까지 물어봐요. 그러면 끝까지 외우겠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수업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시험에서 정리가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경기여고는 시험 시간이 40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촉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컨셉이 잘 맞춰져야 된다라고 해서요. 저희 수업 자체가 교재, 과제, 퀴즈 그리고 관리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는요. 경기여고는 항상 학습지로 나옵니다.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학습지로 나오고요. 경기여고의 과목 특성상 물리 같은 경우는요.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겠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스타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화학은 딱 그냥 전형적인 막 특색 있는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요. 학습지 받아보면 알겠지만 딱 시험 범위 학습지가 1장, 2장밖에 안 돼요. 생명과학쌤이 굉장히 신사적이세요. 요것만 외워 끝입니다. 더 어렵게도 안 나오고요. 쉽게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사례가 좀 다양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례를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지구과학이 조금 핵심이에요. 지구과학 같은 게 경기여고 학교쌤이 스터디를 하세요. 되게 열정 넘치십니다. 그래서 다른 쌤들하고 다른 학교 쌤들하고 스터디를 하시는데 제가 맡고 있는 학교, 다른 학교 쌤하고 스터디를 같이 하고 계세요.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없지만 스터디 모임이 한 3, 4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2명이 제가 맡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자료가 겹칩니다. 자료가 겹쳐요. 이 자료 어디서 봤는데 했더니 옆에 쌤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같이 스터디를 하신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 자료를 갖고 옵니다. 경기여고 때. 근데 경기여고는 공립이다 보니까 심화된 자료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되게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지구과학 뭐 옛날에 어떤 게 나왔대라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학습지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교쌤 머리엔 있겠죠.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고 옵니다. 옆 학교에서, 옆 학교는 아닙니다. 자사고거든요. 옆 학교에서 이런 거 수업했더라? 갖고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도 시험 기간이 다양하겠죠. 시험 기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여고 시험 기간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어서요. 제가 이전 시험 딱 그 시험에 이 학교가 이런 문제가 나왔네? 한번 보자. 100%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보는 시각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향성을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교재가 나갈 거겠고요. 두 번째는 용어 정리집인데 이게 15년도 말고 22년도 개정이 되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용어가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머니들 집에서 비타민 드시나요? 아이들한테 비타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바이타민 먹어라.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절대 비타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바이타민. 스티로폼 안 됩니다. 스타이로폼. 리보솜 안 됩니다. 라이보솜. 다 바뀌었어요. 미토콘드리아 안 됩니다. 마이토콘드리아. 더 나아가서는요. 2학기범인데요. 플라즈마 안 돼요. 플라스마. 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 용어가 아이들한테 익숙하지 않겠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플라스마가 무슨 상태야? 원자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용어 정리집을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객관식 말고 서답형 풀 때 키워드 정리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놨습니다. 거의 한 300개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처럼 보면서 정리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제 같은 경우 총 3단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 확인, 내신 기출, 모의 기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념 확인은 우리가 필요한 키워드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신 기출 같은 경우는 경기역으로 포함한 요 강남권 다 다루고 있어요. 자사고까지요. 그래서 이걸 다루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남권은 전체적인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여고 내신의 특성도 당연히 있겠지만 경기여고 내신의 특성은 결과적으로 강남권 내신의 특성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남권 모든 기출문제 싹 다 봐야 돼요. 그 상태에서 모의고사 기출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지구과학쌤 되게 특이하시다고 했잖아요. 지구과학쌤이 항상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시험 범위에 포함된 고등학교 3학년 까지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6주차 과정인데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요게 다 나갈 거예요. 근데 내신 기출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5주차고 6주차 때는 요 내신 기출 포함해서 모의고사 기출이 나갈 거예요. 저희 과제가 한 일주일에 5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 나갑니다. 절대 많은 양이 아니에요. 절대 많은 양이 아닌데 저희 경기여고 수업이 아침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특이해요. 분명히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인데 과제를 토요일날 아침 수업인데 토요일날 아침에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수업이 살짝 늦어요. 그럼 왜 늦었니? 그럼 과제를 하다 왔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와요. 50번까지면 한 38번까지 막 풀다 와요. 그 한 10문제 정도를 쉬는 시간 걸 남겨놔요. 저 이거 쉬는 시간에 풀게요. 굉장히 계획적이라고 해야 될지 계획이 없다고 해야 될지. 저녁 수업은 더 해요. 저녁 수업이잖아요. 그럼 쌤 어차피 학원 10시까지 아니에요? 저 1시간어치 남겨왔어요.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과제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 중에 양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양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선택 과제를 줍니다. 근데 장담드리는데 필수 과제만 풀어도 무조건 1등급 나와요. 무조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1등급 계속 유지한 친구들 꽤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들이 꼭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쓰라고 제가 항상 학생 기록 카드를 받거든요. 거기다가 저 문제 많이 풀고 싶어요. 뭐 이렇게 문제 많이 주세요. 맨날 이렇게 써놔요. 그럼 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선택까지 엄청 뿌립니다. 이거 추가로 풀어봐. 한 번도 푼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달라고만 해요. 거의 문제 콜렉터예요. 받기만 해요.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합니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온라인으로 미리 과를 받아요. 미리 푼 걸 받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굉장히 호기롭게 찍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틱틱틱 막 이렇게. 근데 경기여고는 그래도 잔머리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남녀공학 하잖아요. 남자애들 찍는 수준이 심각해요. 정말 좀 푼 줄 알았어요. 분명히 기억 니은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니은 디귿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찍은 거죠. 별로 풀지 않아요. 그냥 동그라미 모르겠고 간간히 별표도 쳐져 있어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근데 경기여고 아이들은 찍으면 찍은 티가 나요. 굉장히 성의가 없어요. 1번 이렇게 찍고 나와요. 그럼 이제 얘기하죠. 너 찍었니?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상처받잖아요. 31번부터 50번까지 다시 한번 풀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안 찍었는데 찍었다고 안 했어. 다시 한번 풀어봐. 이러면 아이들 남아서 풀고 갑니다. 저는 어차피 토요일날 하루 종일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풀고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들 갑자기 남아서 풀고 하다 질문을 해요. 그렇게 왔다 갔다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필수 과제는 다 풀고 갑니다. 무조건. 안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못 풀면 저희 클리닉이 있습니다. 클리닉에서라도 풀고 갑니다. 근데 혹시나 추가 과제를 원하는 친구들한테는 선택 과제를 주겠죠. 근데 그 선택 과제를 안 풀어도 충분히 1등급이 나옵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그럴 시간에 국영수를 좀 더 해라. 국영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학은 그 정도만 해도 무조건 1등급 나오게 해줄게 입니다. 선택과 집중 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퀴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암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적 범위로 진행을 합니다. 1주차 2주차에 들어간 내용들 다 3, 4주차에 누적 범위로 나갈 거예요. 저희 퀴즈 자체도요. 교재나 교과서에 있는 거 싹 다 빈칸 뚫어놓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처음에 한 60개에서 80개 정도 밖에 안 돼요. 많아 보이죠? 별로 안 돼요. 근데 한 4주차 되면 빈칸이 한 200개 나와요. 그 200개를 푸는데 20분이 안 걸립니다. 그냥 암기 머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5주차, 6주차 되면 실전 모의고사 나옵니다. 우리 경기여고 시험 시간이 40분밖에 안 돼요.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간고사 땐 서답형이 나오고요. 기말고사 땐 객관식 28문항이 끝이에요. 많죠. 40분에 28개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시간 관리를 하는 연습을 합니다. 함정선지까지 싹 다 일치하게 제공을 하고 있겠고요. 관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전화, 문자, 카톡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전화 잘 안 받아요.
네, 처음에 제가 차단당한 줄 알았거든요. 전화 걸자마자 거절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 거절이지? 방해 금지 모드예요. 혹시 그거 푸는 방법 아세요? 한 번 더 걸면 돼요. 연속해서 한 번 더 걸면 바로 걸립니다. 저는 항상 전화를 2번씩 걸어요. 그럼 받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막 이래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카톡 겁나 안 읽어요. 카톡 안 읽으면 막 397개 막 핸드폰 맨날 들고 있는데 카톡은 맨날 안 읽고 인스타를 하더라고요. 인스타를 들어갑니다. 인스타 아이들과 친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스타를 들어가 보면 항상 뭐 이런 게 떠 있어요. 현재 활동 중 뭐 이렇게. 그리고 인스타에 그렇게 스토리를 올려요. 뭐 현재 뭘 하고 어디 가니 다 알 수 있어요. 설빙을 먹고 있는데 싹 다 보여요. 그럼 이제 거기 살짝 댓글을 달죠. 과제는 뭐 이렇게 댓글을 달면 아이들이 답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단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겠고요. 질문도 카톡으로 계속합니다. 찍어서 보내요.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요? 하는 것들 있겠고요. 두 번째 실시간 피드백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거 싹 다 질문 받고 있습니다. 카톡으로도 질문을 받고 있겠고요. 저희 주말에 클리닉 있습니다. 경기고 같은 경우는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임어택 테스트라고 해서요. 주말에 일요일 날 5시부터 9시가 계획되어 있는데 5시부터 9시 동안 정시마다 타임어택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딱 15분이면 15분, 20분이면 20분 시간 재서 문제 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 일요일 날 그렇게 시간이 되지 않는다 하면 제가 수업 전후 30분 동안 열어놓을 거예요. 그럼 미리 와서 풀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료 같은 경우 이 교재랑 퀴즈로 구성이 되어 있겠고요. 이게 저희 경기여고 시험지입니다. 표지까지 그대로 나가요. 뭐 애들이 막 받자마자 막 소리 질러요. 경기여고는 시험지 사이즈도 그냥 A4예요. B4나 A3로 안 나옵니다. 시험지도 작아요. 그 A4로 딱 저렇게 호치키스 찍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저렇게 저 형태로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딱 40분 재고 푼다 하면은 딱 넘겨서 빠바빠박 풀고 OMR까지 마킹하고 제출.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교 자료도 경기여고는 싹 다 프린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들 정리해 놓은 학교 자료 그리고 제가 한 3년 정도 모아놓은 자료들을 같이 제공하면서 작년엔 이 자료가 없었는데 올해는 이 자료가 들어갔네? 무조건 시험에 나오겠다. 작년엔 이러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걸 안 했는데 필기에 들어갔네? 그럼 이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비교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인데요. 경기여고 미래엔 교과서 씁니다. 근데 미래엔이 조금 자세해요. 다른 비상보다는 애들이 조금 더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눠주다 보니까 미래엔 교과서를 안 봐요. 들고만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5주차쯤에 대신 적어줍니다. 네, 대신 읽고요. 대신 밑줄 치고요. 대신 답까지 달아놔요. 그래서 그거 같이 제공하면서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교재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교재도 제가 필기본을 제공합니다. 경기여고는 그래도 필기를 조금 잘하는 편이에요. 맞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필기를 열심히 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아이들 글씨체를 보시면요. 글씨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해라고 하면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각노과다 별표 하나 치는 정도? 필기가 생각보다 깔끔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필기본까지 같이 제공을 합니다. 저희 교재 필기본. 제가 직접 패드에다 쓴 필기본을 같이 제공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주차 때 그걸 섞어서 교재 필기본이랑 교과서 필기본 한꺼번에 책으로 들고 다니시게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자료도 당연히 제공을 할 거고요. 이건 한장 정리본이라고 해서 직보 때 나가는 자료입니다. 이게 시험 범위 전범위예요. 딱 그 중간고사 하나 딱 하면 요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것만 외워도 85점 이상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만 해도 모르는 게 되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자번호 18번이야. 누구야? 그럼 아르곤 이렇게 나와야 되는 안 나오는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산이온이 뭐야? 황산이온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바로 안 나오는 친구들.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차이점이 뭐야? 바로 안 나오는 친구들. 그런 걸 싹 다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한 장 정리본이겠고요. 이거는 특히나 경기여고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요.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암기 카드입니다. 제가 직접 자르고요. 제가 직접 구멍을 뚫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작두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자릅니다. 그래서 아이들 외워야 되는 개념들을 싹 다 정리해놓고 점심시간이나 그리고 버스 타는 시간에 들고 다니면서 외워라 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답지를 안 줍니다. 처음엔 줬었죠. 처음엔 줬는데 이제 아이들이 모르면 교재를 펴놓고 답지를 펴놓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사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답지를 읽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나중에는 순서가 바뀌어요. 답지를 보고 문제를 봐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답지를 먼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 봤어요. 그 상태에서 저는 절대 답지를 미리 주지 않습니다. 답지는 항상 그 다음 주차에 제공을 해요. 근데 답지를 먼저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하면
답지가 확인 가능합니다. 파일로 먼저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엔 지루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의 영상도 항상 찍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거나 나 좀 더 다시 보고 싶다. 혹은 쌤 저 오늘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아니면 저 라이브 신청할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로 찍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경기여고 과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경기여고 같은 경우는요, 공립치고 되게 범위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중간고사 같은 경우 딱 여기서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단원을 전체를 다 중간고사에 넣었는데요. 경기여고는 여기 두 개는 기말고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요 두 개밖에 안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은 싹 다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빅뱅이라고 하는 것, 별의 진화라고 하는 것 다 나갈 거고요. 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만 안 나갑니다. 이거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 안 들어갔고요.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소의 주기성, 화학입니다. 화학. 그래서 요게 항상 경기여고는 중간 때 나오고 기말 때 또 나와요. 그래서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때 원소 그리고 화학결합 나오면요, 기말고사 때 원소 그리고 화학결합 물질의 성질 싹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 더 나오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 규칙성 같은 경우는 생명체 구성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아미노산이니 뉴클레오타이드니 요런 거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안 나갔어요. 요거는 신소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건 기말고사에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중간고사에 중력까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익히 이야기하는 역학이죠. 역학이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거, 등가속도 운동이냐 등속 직선 운동이냐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겠고요. 생명 시스템 정보의 흐름이라고 해서 경기여고는 항상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아까 말씀드린 생명체 구성물질 그리고 유전까지 나갑니다. 대신에 요 생명 시스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우리 세포 소기관들 그리고 효소, 물질 대사 같은 것들은 싹 다 기말고사 때 나올 예정이에요. 요건 아마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요 뒷부분은 2학기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 변화와 진화한 생물 다양성, 그리고 산화환원 산염기. 요 산화환원과 산염기가 각각 중간하고 기말에 들어갈 예정이겠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여고는 요게 상당히 어렵겠고요.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너무 신기해요. 제가 지금까지 본 학교 중에 공립인데 이렇게 단원을 빼먹은 학교를 본 적이 없거든요. 중간에도 안 나오고 기말에도 안 나왔어요. 결국 사라진 단원. 결국 2학기 범위에 안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안 다룬 걸 본 적이 없는데 네,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엔 어디에 갈지 살짝 궁금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기말고사 때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생물과 환경 생태계 평형, 요게 좀 어렵습니다.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경기연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과학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자료 해석이 좀 중요한데 아이들이 사실 더 어려워하는 건 2학년 들어갔을 때 화학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꼬리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1학년 때 화학은 그렇게까지 꼬리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1학년 때는 지구과학이 꼬리 문제가 많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빈칸을 계속 뚫어놓습니다. 근데 빈칸 8개예요. 그래서 맞는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이러면 아이들 그냥 무조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꼼꼼하게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지를 물어보겠고, 화학 들어가잖아요. 서답형인데 꼬리 문제가 11개예요. 그럼 아이들이 뭐야? 근데 30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경기여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태양에너지 생성과 전환이 물리로 들어갔습니다. 발전과 에너지원, 이게 그 전자기유도 부분이라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항상 중간고사 때 나오는 부분이겠고요. 에너지효율 신세쟁, 그리고 요건 추가된 단원입니다. 미래사회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경기여고 시험은 제가 그 브로셔에 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지금 찍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40분 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문항 혹은 28문항. 경기여고는 딱 공평합니다. 24문항일 경우에 각각 6문항씩 출제가 될 거고요. 28문항은 각각 과목별로 7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물화생지별로. 그 상태에서 문항수는 항상 고정입니다. 변함이 한 번도 없었고요. 자, 출제 경향 같은 경우는 물리학은 계산은 고도의 계산 문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겠고요. 화학은 변별력 있는 문항 그리고 고2 화학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2 수준을 살짝 넘어섭니다. 고3의 옛날 기출 문제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은 그래서 화학 전문가한테 맡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생명과학 같은 경우 핵심 개념 위주로 단수 남기인데요. 생명과학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범위 자체가 2장밖에 안 돼요. 2장밖에 안 돼요. 그 나오는 PPT 혹은 뭐 유인물 2장밖에 안 되고 학교 쌤들이 빈칸을 뚫어놓은 학습지를 나눠주시는데 말에 다 빈칸 정답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생명과학은. 대신에
자료 해석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겠고요. 자, 지구과학 꼼꼼한 개념 그리고 자료 해석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상을 물어보는 문제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꼬리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엽적인 개념을 누가 잘 캐치하냐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건 제가 다른 쌤들 스터디하는 자료를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비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업 자체가요. 총 6회로 진행되는데 저는 무조건 4회 안에 개념을 다 끝냅니다. 그래서 물화생지별로 아마 1주차 때는 제일 어려운 화학을 나갈 것 같긴 한데 물화생지별로 제일 어려운 개념을 먼저 다 나갈 겁니다. 그리고 5주차고 6주차 때는 심한 개념 다 정리할 거고요. 매번 모의고사 봅니다. 그래서 40분 간격으로 모의고사 볼 거고요. 모르는 거 다 체크할 거고요. 개념 정리 싹 다 하면요. 직전 보강 때 개념 총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장 필요한 게 암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암기 해와 라고 하면 잘 안 해와요. 그래서 같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중학생 틀을 못 벗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부 방법을 맞춰가는 게 1학년 1학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발맞춰 가서 갈 거니까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